조선왕조 실룩셀룩. 한국사만 생각하면 눈이 감기고 이유도 모르게 하품이 나오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소하지만 들어보면 은근히 재미있는 조선시대 왕들의 TMI를 알려드릴게요. 이 방송을 듣다 보면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한국사가 어느새 흥미롭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조선왕조 실룩셀룩의 5번째 장은 정조입니다. 오늘의 노래 의예린의 화월 들려드리며 시작할게요. 파도 소리에 어느새 다가온 여름밤, 설렁이는 마음소리에 어찌할 줄 모르던 밤, 불어오는 바람에 걱정을 실어 저기 멀리 위위 데려가 주련 거세진 물결에 불안을 실어 아주 멀리 데려가 주려. 저 들판을 넘어 제 손을 건넨다. 여름의 노란 꽃이 밤엔 안 핀다. 흩어진 달빛에 눈을 감고 번지는 향기에 취해 멍거는데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는 여러 드라마에서 다룰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왕일 것 같은데요. 정조는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로 현재에도 조선을 바른 길로 이끈 군주로 유명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현대판의 엄친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조의 모범적인 모습은 여러 일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기록을 통해 신하를 꾸짖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이렇게 똑똑한데 뭘 안다고 이러느냐며 신하들에게 면박을 주기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정조는 신하들과 토론하며 학문을 배우는 경연을 폐지하죠. 더 이상 신하들에게 배울 것이 없다며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직접 교육하며 중하급 관리들을 발굴하는 초계 문신제가 등장한 것이죠. 또한 정조가 엄청난 독서광이었음을 보여주는 일화도 있습니다. 사관이나 승지들이 적절한 인용구를 못 찾아 헤매는 경우 정조는 그들에게 놀라운 지시를 내렸는데요. 책의 쪽수와 몇 번째 줄까지 있는 내용을 외워 말하며 옮겨 적으라는 지시였습니다. 나중에 신하들이 원문을 찾으면 그의 말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웠는데요. 듣기만 해도 정조가 지독한 공부벌레였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번엔 정조가 신하들에게 내린 황당한 벌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 볼게요. 앞서 정조는 신하들의 스승을 자처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신하들의 학문을 시험하고 성적이 좋으면 상을 내렸다고 해요.
서울 안국역에 있는 정조의 거주지였던 창덕궁에는 아름다운 연못인 보용지가 있죠. 그는 보용지를 아지트로 삼고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거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한 번은 신하들에게 시짓기 시험을 내고 제 시간에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 엉뚱한 벌을 받았죠. 바로 보용지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에 귀양을 보낸 것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정조와 신하들은 귀양을 간 사람을 보고 빵 터졌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짓궂은 장난을 치며 좋아하는 정조의 모습에서 친근함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조선에서 몇몇 왕과 신하의 특별한 관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태조하면 정몽주, 세종하면 장영실. 정조에게도 특별히 아끼는 신하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조 10년 성균관 우수생들을 모아놓고 상을 주는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이때 정조는 25살인 정약용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후 정약용을 자주 불러 시를 짓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정약용은 과학, 예술, 법, 문학 등 각종 분야에서 박학다식한 인재였죠. 정조도 이러한 인재를 진작 알아보았던 걸지도 모른 만큼 그에게 각종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책 교정, 암행어사가 되어 지방 순찰, 살인사건 수사하기 등 정말 여러 분야의 일을 맡겼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나요? 특이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은 말끔한 일처리를 해냈습니다. 정조에게는 미워할 수가 없는 신하였을 것 같은데요. 그가 정약용을 아끼던 마음을 실록에서도 찾을 수 있죠. 정약용의 글짓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책과 활, 옷 등을 선물했다고 하죠. 왕과 신하였지만 둘의 관계가 소울메이트 같이 좋은 시너지를 내며 훌륭한 역사가 기록된 것 같습니다. 정조와 할아버지인 영조와의 일화는 실록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어린 정조는 사도가 뒤주에 갇히자 아버지를 살려달라며 영조에게 엎드려 울며 애원했다고 하죠. 그러나 영조는 정조를 안아들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후 사도가 죽은 지 겨우 4일 만인 새손인 정조에게 이제 세상에 우리 둘뿐이니 챙기며 살자고 위로를 했다고 해요. 어린 정조는 영조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위축된 모습으로 공부하는데요. 사도의 비행을 고발한 무리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정조를 제거하려 애씁니다. 여론 형성부터 암살 시도까지 그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고 해요. 계속해서 위협적인 환경에서 자라왔던 탓일까요? 정조의 말씨는 점차 뾰족해집니다. 수렴청정 중 나라가 이 꼴인 건 니들 탓이라며 신하들을 모욕했다고 하죠. 정조의 불안정한 어린 시절로부터 예민한 성격과 거친 어투가 만들어진 것 같아 안타깝네요.
엄친아 정조가 술과 담배를 즐겼다는 이야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술은 자주 안 마셨지만 어쩌다 먹는 술을 엄청나게 마셨다고 합니다. 취해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하죠. 하지만 정조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조의 술버릇이 신하들에게 억지로 술 먹이기였는데요. 왕의 술을 거부할 수는 없으니 주는 술을 받아 마셨을 신하들의 곤혹스러움이 예상되지 않으신가요? 또한 정조는 담배 예찬론자였다고 합니다. 담배가 소화에 좋고 추위와 더위를 쫓아낸다며 극찬했다고 하죠. 심지어 담배에 관한 시까지 썼다고 합니다. 모범생 정조의 색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일화였네요. 이번엔 정조의 건강에 대한 일화를 알아볼까요? 정조는 부스럼과 종기에 자주 시달렸습니다. 1800년 6월 그의 머리와 등에는 작은 종기가 났는데요. 더운 여름날 보름이 넘어가면서 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어이는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그는 어이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정조는 병 탓에 백성과 나라를 위한 일을 전혀 못하고 있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종종 꿈에 나타난다고 말하죠. 더불어 민사에 관련된 일이 있으면 낱낱이 물어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안타깝게도 정조의 병은 나날이 심해지는데요. 입맛을 잃고 자꾸 잠에만 들고 마는 것이죠. 어이들은 기력을 보태기 위해 인삼을 처방하자 열이 많은 체질이라 인삼만 먹으면 탈이 난다고 주저했다는데요. 결국 인삼을 먹고 부작용을 예방하는 치료도 나서서 받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덥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홍수 상태에 빠지죠. 당시 열악한 의료기술 탓에 종기를 어찌하지 못한 점이 병을 키웠던 것입니다. 정조의 과로와 잔병 등 평소 건강이 죽음까지 이어지다니 평생 백성들을 돌봤지만 자신을 돌보지 못한 점이 씁쓸해지네요. 오늘은 조선 제22대 왕인 정조와 관련된 다양한 TMI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사책으로만 접하던 위험있고 어려운 내용이 아닌 왕에 대한 재미있고 가벼운 TMI들이어서 그런지 묘한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학우분들이 한국사에 대한 흥미가 조금이나마 생기셨길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TMI들로 찾아올게요. 또 만나세.
조선왕조 실룩셀룩을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주하연, 기술 허선영, 진행의 한채희였습니다.